고백하자면 저는 솔직히 보신탕을 좋아합니다. 즐깁니다. 이왕이면 탕보다는 수육으로 먹고요.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한 번에 좀 많은 양을 먹어서 은근히 비싸거든요. 자주 먹진 못합니다. 그렇다고 뭐 정기적으로 먹는 건 아니고요. 여름을 앞둔 봄이면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먹는데 제게는 그저 별미이고 보신탕도 음식이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조금은 미안해지게 만드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샘터 출판사에서 만든 문 밖의 동물들입니다. 수의사이자 생명윤리학 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종모라는 작가님의 책인데요. 행복한 공존을 위한 우정의 기술이라는 부제가 제법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공존하기 위해서 사실 이젠 기술이 필요한 시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표지를 넘기면 또 드러나는 그 다음 제목이자 주제어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공동체적 상상력, 인간이 가진 권리는 모든 생명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라 그럴까, 중요하죠. 특히나 지금 시대에 있어서 너무 많이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오고 달라지면서 정말 우리 인간들이, 인류가, 과학이 죄송합니다. 문명이 행하고 있는 이 잔인한 학살은 정말 불과 반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해졌어요.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 인구가 20억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70억이 훌쩍 넘고요. 몇몇 과학자들의 뛰어난 상상력과 발전을 배경으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대량 생산이라 함은 원가 절감이라는 또 독특한 효율을 만들어냈죠. 그러다 보니 빨리 키워서 빨리 잡아먹는 아이러니한 패턴이 생겨났고, 사실 인류가 지구에 만들어진 이후로 2000년 이후로 이 정도로 먹을거리가 풍부했던 시절이 있었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의구심도 타당한 역사적 배경을 두고 있죠. 이렇게 육류, 어류, 다양한 과일, 채소,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인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그 어느 누구도 흔쾌한 대답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수의사인 작가분께서는 왜 수의사가 되었고, 우리가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동안 많이 외면하고 지지부진하게 미뤄둔 숙제들에 대한 답을 줍니다.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동물 걱정을 왜 하냐? 라는 정말 지리멸렬할 정도의 오래된 과제도 언급을 하고요. 동물들을 버리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버려진 유기견들이 살아가야 하는 공간에 대한 고민도 합니다. 사실 저도 어린 시절에 늘 저희 집 마당에 개가 있었어요. 검둥이, 흰둥이. 근데 거짓말처럼 봄이 오면 개가 집을 나갑니다. 맨날 개 목줄 묶어놨는데. 근데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할머니께서 개장사한테 파는 거죠.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치와와처럼 생긴 아주, 종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당시 저희 집이
종으로 분류되는 개를 어디서 얻어와서 기를 정도의 문화 수준은 생활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중일 4월에 아침 산책을 개 혼자 보냈건만 집 앞에서 차에 치여 그 개가 죽었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더 이상은 강아지 개를 기르지 않겠다라고 부모님께 선언도 했고, 좀 창피한 얘기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수업 듣다 말고 교실에서 펑펑 울었어요. 이틀 정도를. 이틀을 내리 울었다는 게 아니라 걔 죽은 날 한 번 울고 그 다음날 또 한 번 울었죠. 아무튼 그가 뭐냐면, 그 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용어도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그런 아픔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또 지금 보신탕을 먹는 제 논리는 보신탕이 옳다 그르다의 개념적 궁금증이 아니라, 물론 작가도 보신탕은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제도적으로 소나 돼지를 기르면서 식용으로 먹는 것처럼 개도 그럴 수 있음에 충분하지만, 유독 그 시장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법제화, 어떤 매뉴얼들은 우리가 사실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뭐 저도 전통이라는 위명 아래 올바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다 합의를 하고 여러 이야기를 교류하면서 조금 더 보다 나은 결과로 향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자세인데, 유독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이유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연유로 시작된 이 책의 주제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급진적으로 확장되고, 또 범우주적으로 인류의 진화까지 언급을 하면서 명확한 의식을 남깁니다. 동물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타자화하는 동물원이라는 주제로 작가는 동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거 되게 싫더라고요. 체험형 동물원도. 아니 유치원 애들, 어린이집 애들, 초등학생들 냅다 데려와가지고 만져봐. 동물이 당연하겠어요. 애들 입장에서는 만져보면 좋죠. 뭐 이구아나도 만져보고 다람쥐도 만져보고. 근데 애들은 5초 10초지만 다람쥐나 그 동물 입장에서는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손길이 닿는 건데, 도대체 그 아이디어는 누가 냈는지 모르겠어요. 자본주의 시대니까 누군가 돈 벌려고 했겠죠. 그리고 동물원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된 내용인데, 최초의 동물원은 동물원 안에 흑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흑인들이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작가 대신 해드리고 싶고, 그 답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한번 유추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험동물들,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대요. 독일에서 입덧이 줄어드는 약을 개발하는 과정, 그리고 많은 동물 실험을 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정작 이 약이 시판되고 이 약을 복용한 사람들 10,000명 이상의 기형아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동물들에게 매칭이 된다고 인간에게 반드시 통하는 건 아니라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내세우는 거죠. 저도 어디서 들었어요. 실험용치가 굉장히 비싸고, 또 사람과 유전자가 거의 99% 이상 일치하는 영장류, 뭐 원숭이 같은 고가이기도 하고 실험용으로 활용하는 데 되게 어렵다고. 근데 정작 우리는 활용하고 더 이상 활용 가치가 떨어지면 용도 폐기를 하죠. 화장품에 쓰이는 동물의 원료들, 기타 등등. 지구상에 있는 동물이 반드시 우리가 입으로만 먹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간식이자 음식인 치킨, 이 치킨을 만들기 위해서
농가에서는 어떻게 닭들이 키워지고 있고, 또 돼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옆에 있는 돼지의 꼬리를 깨문대요. 그러다 보니 돼지가 어릴 때부터 치아, 그리고 그러니까 돼지의 이빨과 꼬리를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다른 돼지를 물어뜯지 못하도록. 이런 거 알면 사실 못 먹죠. 근데 작가는 이런 걸 아니까 너희들이 먹지 마라, 동물들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람도 지구에서 잘 살고 동물도 지구에서 잘 살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좀 다 같이 노력하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 봉준호 감독의 최초 넷플릭스 영화였던 옥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옥자 보고 나면 사실 돼지고기 먹을 생각 뚝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기 때문에 표현한 도축장의 비주얼은 이미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외면하고 있고 잘 모를 뿐이지. 그래도 또 영화이기 때문에 옥자라는 존재에게 조금은 화려한 밝은 미래를 선물하고는 있지만, 태어나자마자 수평아리라는 이유로 다른 동물의 사료로 죽음을 맞이하는 병아리들, 누가 과연 기분 좋게 치킨을 먹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다고 치킨을 먹지 말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저도 매주 치킨을 먹습니다. 많으면 일주일에 2번도 먹고요. 솔직히 환장합니다. 크리스피 스타일의 갓 튀긴 후라이드에 냉동실에 40분 정도 숙성시킨 맥주를 마시면 아우 최고죠. 근데 우리가 소비만 하면 그 결과는 뻔한 거거든요. 현명하게 소비를 해야 되겠죠.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은 동물들을 식용으로 기를 수 없는 시점이 올 수도 있고, 또 코로나처럼 동물들로부터 야기된 전염병으로 하여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면밀하게 준비하고 체크하고 대비를 하면서, 무엇보다 작가가 말하는 인간도 잘 살고 동물도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사실 근래 들어서만큼 동물들의 인권, 동물들한테 인권이라고 말하면 되나, 아무튼 동물들의 어떤 대우가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년에 수십만 마리 이상의 유기견들이 생기고,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섬에 개를 버리고 오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전 생각만 해도 좀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문 안에는 호강하는 동물이 있을 거예요. 죽은 강아지 생각난다, 우리. 그리고 문 안에 그런 호강하는 동물들은 또 우리가 잘 보살피고 있고요. 역시 문 안에는 우리가 있죠. 인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는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일부러 보기 싫은 현실들이 질비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빠르게 더워지면서, 사실 오래전부터 더워지고는 있죠. 지구가 급속도로 빠르게 더워지면서 해수면 상승을 걱정하는 것만큼 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먹고 있는 동물들, 그리고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동물들,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게 맞아요. 우리로 인해서, 인류로 인해서 생태계의 교란은 사실 이미 시작이 됐고, 우리가 그리 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하는 것도 맞는 거고요. 대단한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그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이 책을 통해서 그리 두껍지 않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로 계시는 작가님의 의중, 그리고 역시 현실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거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은 균형감을 갖춘 의견들이 역시 읽는 내내 많은 생각을 하게 해 주었습니다. 사람도 잘 살고, 동물도 잘 살고, 남자도 잘 살고, 여자도 잘 살고, 아이들도 잘 살고, 어르신들도 잘 살고, 부자들도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도 잘 살고,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